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의 전망과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요즘 낙폭이 큰데 요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모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 갖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몇 개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셨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 해갖고 이 관세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지수의 어떤 영향 플러스 이 매크로한 영향으로 인해 갖고 요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21선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상승분의 이 절반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반전의 한 주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약간 이 선반영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좀 반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이제 5일선을 중심으로 좀 감해도 구간이고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헤드 숄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2400포인트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00포인트를 사수를 하는지, 그리고 최근 저점이었던 1437포인트 요 구간을 지켜주는지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고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도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 또한 지금 121선까지 강력하게 하방을 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배경에는 결국에는 그런 거죠. 예상보다 관세가 셌다. 그죠? 거기에 따라 갖고 이렇게 이제 선반영이 된 거다. 아무튼 이 관세만 보면 그냥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이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의 어떤 실적에 있어 갖고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줄만한 포인트들이 뭐냐 하면, 일단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 앞으로 대선 국면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줄 것이라는 거고, 앞으로 이 대선 후보들의 이런 정책 관련한 이런 이제 정책주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향후 있을 대선의 어떤 정책주 특집으로 해갖고 국민의힘 민주당 해갖고 제가 따로 그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통적인 뭐 정책도 물론 있어요. 뭐 출산 정책이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참치형 그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무튼 이 밸류에이션은 하단 굉장히 좀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1배가 안 돼요. 0.86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해도권에 있고요. ADR 지표로 봐도 지금 이제 70%대, 코스닥은 60%대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세 이슈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에 따라서 좀 증시가 또 좀 업종 차별화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거는 2차 전지 섹터랑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 갖고 이제 트럼프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최근에 이 파월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this would be perfect time for Fed Chairman Jerome Powell to cut interest rate. He is always late. 그는 항상 느리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 좋은 타이밍이라 이거죠. But he could now change his image.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고 빨리 서둘러라.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다운되고 있다. Inflation is down.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Even X are down 69%. 자, 하여튼 등등등 해갖고 cut interest rates 제로. and stop playing politics.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금리 내려라. 이 트럼프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월 아니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하고 성장주들은 그래도 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관세로 인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각을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뭐 고용은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실업률 그대로였고 고용은 22만 8천 명 깜짝 증가세를 보였고 뭐 나쁘지는 않았던 데이터였어요.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미래에셋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철강 시황 개선되고 리튬 양산 가동한다. 요런 이제 타이틀로 이제 떴는데 지금 포스코의 이제 매출 비중은 철강 51%, 인프라 46%, 2차 전지 3%다. 자, 여기서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런 2030년 성장 비전으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응한 그린 스틸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 추진 계획을 이제 언급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강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국발 공급 과잉은 점진적인 완화를 전망을 한다. 자, 요런 얘기들. 그래서 중국 정부 주도의 이 감산 유도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각국의 무역 장벽과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처 확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중장기적인 탈탄소 요구 강화, 그리고 중국 중소형 철강사의 낮아진 롤 마진, 뭐 요런 것들을 근거로 해갖고 앞으로 좀 매출액은 지금 1.3%, 영업이익은 36% 정도 개선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볼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중국의 어떤 감산 정책이 단기적인지 아니면 이제 정책이 일관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감산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튬 수요 대응을 위한 양산 가동 시작, 다가올 상승 사이클을 위한 준비. 자,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및 이제 광양 지역 증설을 완료를 했고, 올해 3월 말부터 배터리 셀 고객 사양 양산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6년도 하반기 이후 리튬 부문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호 광산 생산성 개선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매출 원가에 대한 하락, 뭐 리튬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 전망,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2차 전지 소재 쪽은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 요 내용이에요. 최근에 좀 이제 유럽 쪽으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지금 다시 이 전기차 캐증 구간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다시 리튬 수요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리튬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동사의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생산 잠재력이 높고 리튬 자원량의 60%를 차지하는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의 자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급망 교란 속에서 신규 지역으로 떠오르는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목표 주가를 43만 원 정도로 이제 본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해서 꾸준하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우상향 추세를 그려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이제 핵심이고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강 마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고 EPS도 마찬가지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올해는 이제 19,000원에서 내년도 되면 26,650원까지 그 27년도부터는 32,480원 요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 같이 대비해갖고 PER이 점점점 낮아지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0.4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번에 2023년도에 주가가 2차 전지 모멘텀으로 피크를 쳤을 때도 지금 0.9가 안 됐었네요. 어떻게 봤을 때. 자, 지금은 0.4 구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과거에도 0.4 구간, 뭐 2015년, 막 16년 요때도 0.4, 지금도 0.4. 앞으로 성장성은 나와줄 것인데, 그죠?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 지금 가격은 싸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바오스틸 그리고 니폰스틸에 비해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싼 구간이 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어떤 추이를 이제 보겠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우리가 뭐 초반에는 좀 안 좋더라도 후반에는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스닥도 사실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가 이제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그래도 좀 반전의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양봉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자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고 트렌드가 이 기관들이 그 물량을 일정 부분 받아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연기금, 뭐 비단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봤을 때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연기금이 최근 들어갔고 포스코 홀딩스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엄청나게 쓸어 담았어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포스코 홀딩스가 중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기금은 뭐 이 투신이나 뭐 사모펀드처럼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중기적인 맥락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점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뭐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매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최근 들어 좀 늘긴 했죠. 그죠? 거래량 대비해 갖고 20%에서 뭐 한 20%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들 위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결국에는 쇼커버링 쳐야죠. 쇼커버링 쳐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치는 구간에서 싸게 치겠죠. 그 지금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뭐 외국인들이 지금 구간은 사실 불확실성으로 인해 갖고 매크로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갖고 아이고 좋다 막 이렇게 공매도 치지만
향후 한 2분기 중간 정도부터는 얘네들이 공매도 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비율은 좀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투심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떤 그 국내 증시로 보면 아직까지는 막 거래 대금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차 잔고도 최근 들하고 조금 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근데 공매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 전체 위주로 많이 늘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많이 늘었죠.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스코 인터도 최근 들어가고 20%까지 올라갔다가 8%대로 줄어들었고,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 마찬가지, 포스코 DX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거죠, 사실. DX도. DX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받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탄력 삼아 갖고 요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이 좀 너무 좀 무겁다 보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좀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매매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친구는 좀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구간만 좀 뚫어내주게 되면 좀 크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구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기타 포스코 엠텍도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이고, 엠텍도 사실 요 구간만 좀 회복을 해주면 요것도 약간 요 정도 박스권 구간이고, 포스코 스틸리온, 오히려 스틸리온도 최근 들하고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요 구간을 소화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같으면 워낙 시가총액 낮고 유통 물량이 그 주식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거 주포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거든요. 요런 그림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 잘 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참치형 텔레그램, 요거 이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치 그 테마주 중에 이 정책주 관련해 갖고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다뤄 드릴 테니까 요거 위주로 해서 좀 제가 봐드릴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